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학업 역량 사례 B.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문계 친구입니다. 일단 경영학과. 그러니까 인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과가 무난하죠. 경영학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경영학과를 쓰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저번처럼 무조건 최상위권 학생의 생활 기록부만 보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그 정도가 아닌데 그거 보면 뭐하니? 그래서 인서울 안에를 들어가려면 저희가 이제 2등급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친구의 제가 생활 기록부를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인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지역 학교 학생이에요. 자, 학업 성취도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요. 우선은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하냐. 국수 영사가. 네. 기준했을 때 국어가 2.79, 수학이 3, 영어가 1.37, 사회가 2.27, 과학이 2.67, 한국사가 2.0. 그러니까 경영학과 지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4 정도가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 기준 하면은 이제 국민대, 숭실대 라인이 조금 상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 아주대 라인 정도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적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리려고 이제 저랑 상담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은 2.34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신과 수학을 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요 인문계열 교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되게 전체적으로 우수한 친구였고요. 반대로 이게 뭐 최근에 일종의 트렌드죠. 이제 문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 이제 수학, 그렇죠. 과학.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근데 이 친구가 문과 지망생이란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수학이 3등급이지만 무조건 낮다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수학에 대한 지금 성취도를 보면요. AC, A, B, A예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다. 성취도에서 A를 3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친구가 내신으로 3등급이니까 수학을 못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서 적절하냐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왜냐면은 최소한 건국대나 동국대 정도 이상을 쓰는 걸 원래 목표로 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B 뿔 정도를 줬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줬던 점수에서. 네. 그 이외의 교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보하고 일본어로 했었는데 이제 주요 과목 평균보다 좀 낮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성취도는 A가 나왔어. 근데 이 학교가 A를 몇 점까지 줬냐면은 80점대까지 A를 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취도에 대한 좀 평가가 조금 후하네. 후하죠. 네. 그리고 국수영사만 하면 2.33인데 정교과 기준하면 2.4이면 한 0.08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기본은 된다. 그런데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B를 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를 한번 봤어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는 어떤가를 봤을 때 1학년 1학기가 2.33, 1학년 2학기가 2.67, 2학년 1학기가 2.3, 2학년 2학기가 2.3, 3학년 1학기가 2.17로 1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요. 꾸준히 성적적인 측면을 유지하거나 계속 올라갔어. 이 부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좀 보여줬고요.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저는 A로 줬거든요. 왜냐면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충분히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기 좋다. 그 판단 근거다. 그리고 2.33을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3학년 1학기가 2.17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A를 줬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배운 모든 교육 과정에서 경영계열 지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 특히 사회
그래서 경제 과목에 이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교의 문제지 이 친구의 문제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죠. 하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꾼들의 수업이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으로 어느 정도는 좀 메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못 간 게 좀 아쉬웠다. 예.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결국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 중에서 이 지금 분석살에 비해 있는 학생보다 수학과 사회에서의 조금 더 우수한 경쟁자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좋게 우리가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풀 정도의 점수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고 했는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한번 따와봤어요. 그래서 학급 내 목표 이루기 스터디 그룹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서 시험 기간 동안 본인의 목표 공부 시간 채우기를 100% 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이런 말이 좀 중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1년간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만큼 진로와 학업 측면의 내재적 동기가 뚜렷하다. 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와 그 목표 달성과 함께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가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학습하려고 했나, 목표 의식이 정확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A를 줬고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서는 인문계 친구다 보니까 또 수학만 가져오면 좀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요 이제 소설 헬멧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고 이제 토론 활동을 해서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글에 직접적으로 뭐 땡땡 인물의 심경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요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배달일에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왜 안전장치 마련이 미흡한가? 라는 질문을 만들었다. 제가 뭐 이 소설을 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지금 이 친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토론 활동을 했고 그 토론의 어떤 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좋든 나쁘든 안전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결국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 사고의 위험성과 연계해서도 조금 더 확장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고, 토론 내용의 서평을 완성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면 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은 서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가 좋든 나쁘든 이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끌고 갔고 그거에 대한 대표들이 되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작지만 나름대로 리더십 있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좀 고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단순한 소설을 읽음도의 부분에서 어떤 안전과 위험 사고라고는 이 소설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거에 대한 확장 범위까지도 고민을 했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토론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런 어마무시한 말이 안 되는 친구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게 일반적인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일반고 2등급 때도 이 정도도 못 씁니다. 이 정도도 언급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그에 비하면 저는 이 친구가 나름 노력을 했다. 물론 A를 줄 만큼의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진 않지만 충분히 B풀 이상은 가능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었느냐. 진로 영어가 이 학교에는 있어요. 이 네. 진로 영어를 이제 따서 갖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진로 영어는 등급이 없는 과목이죠.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과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양한 진로에 관한 영어 본문을 읽고 일단 본인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영어 본문을 읽고 러닝 로그 작성에 성실히 참여하여 글의 목적, 내용의 논리적 관계 등을 영어 문해력의 향상까지를 같이 도모했다라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로 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과 억양,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여 발표 내용에 몰입하는 리드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건 영어에 대한 등급이 거의 1등급대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등급이 나오는 영어뿐만 잘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매우 뛰어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특히 진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A가 나올 수 있는 학교에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 80점 이상이면 성취도 A를 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럼 진로 영어 같은 경우는 진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거의 A 받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되게 뭐, 최소 60% 이상은. 그런데, 그런 애들의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무난무난해요. 뭐, 발음이 좋았습니다. 뭐, 요 정도의 언급. 그냥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명확한 자신만의 그래도 어떤 스토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B뿔 이상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B뿔 정도의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 자기 주도적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친구가 지금 보고 계시는 B 친구의 사례. 밑에는 비슷한 2등급대의 성적에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다른 학생의 세특입니다. 똑같은 문학에서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A 친구의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다 드렸죠. 그러면 B라고 하는 친구의 한번 이제 문학을 보면 성실한 태도로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범이 되는 학생.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세특의 거의 첫 줄이에요. 대다수 학생들이 다. 이거는 성적과 상관없이 일단 기본이 다 써줍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시낭독 활동을 해서 방정환의 소낙비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소개를 했다. 어린아이의 병정놀이의 중심으로 그려낸 시대적 어두움을 명확하게 탐구하여 제시하고 작품에 사용된 은유, 음성, 상징어 등의 표현법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작품의 이해 능력을 드러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소설 헬멧이라고 하는 걸 읽어서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신경을 본인이 아무튼 체크를 해서 왜 안전장치 마련이 미흡한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냈어. 뭔가를 찾아냈구나. 그치. 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분명히 내용의 스토리는 비슷해. 시대적 어두움을 명확하게 탐구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가 들어갔어요. 어떤 명확함을. 그렇죠. 그렇지. 어떤 어두움을.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위에 있는 친구의 스특이 훨씬 돋보여 보이죠. 뭔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지. 스텝을 하나 더 밟은 게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이 참 중요하구나.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특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게 잘 쓰는 세특이냐, 잘 못 쓰는 세특이냐. 잘 쓰고 잘못 쓴 세특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 더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시대적 어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최소 학교 선생님들, 과목별 선생님들에게 인식을 시켜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제가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지금 보고 있는 요 문구만 갖고는 솔직히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what, 무엇 이게 들어가는 순간 자기만의 세특이 되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친구도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응. 그 어디서 차이가 생겼냐면요. 요거. 여기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왜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세요.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중요한 요소로 여기도 보세요. 지금 시대적 배경을 고르고 시대적 어두움 비슷하죠? 전쟁 중이 아닌 평화로운 현재에도 과거 전쟁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 시대적 어두움을 명확하게 탐구하여 제시하고 뭐 표현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는 전반적 우수한 작품 이해 능력을 드러냈다. 자. 길이의 문장이 더 짧아요. 밑에 있는 애보다. 그런데 저라면은 위에 있는 친구의 내용이 조금 더 낫다고 좀 봐요. 네. 작품에 사용된 은유, 상징어 등의 표현법, 이거야말로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거의 써주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위에 이게 안 써졌다고 해서 저 친구 은유법, 음성상징어, 표현법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한 줄을 쓰더라도 남들과는 조금 차별화돼? 네, 그쵸. 그러니까 무엇을 아니면 또 어떻게 뭐 이 정도? 그쵸. 네. 대신 밑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하나만 좋은 점을 얘기해 드리면 너무 이 친구도 굉장히 괜찮은 학교 갔거든요. 네. 이 친구는 실제로 경영경제학과를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율교육과정 운영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전공도서 제안 및 제작 활동을 했을 때 희망 전공인 경제학과에 대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탐색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그리고 하이프로필 경제 사례 등을 내용으로 자신만의 전공도서를 제작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 뭔가가 더 추가가 되고 그죠? 아니, 물론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누구도 어려운 말을 써.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너무 어려운 말, 말이었어. 너무 고급진 네. 단어들. 누가 봐도 이게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의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인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인문은.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책을 읽어도 누구는 그냥 읽었습니다로 끝나는 반면 잘된 생기부 같은 경우는 읽어서 어땠는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내꺼화 시킬 수 그렇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꺼화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읽었고 내가 레포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제출했어. 그럼 내 거. 끝. 왜? 제출했으니까. 그 다음 목은 선생님들이 써주는 목이라고 판단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써주는 건 맞지만 그 선생님이 그걸 써주려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고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스를 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 소스를 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다 안 써줄 수 있어요. 애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써줘요. 그럼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써주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써주는 선생님도 와 얘는 뭐길래 이렇게 많이 써갖고 왔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적어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게 열심히 했구나. 최소한 한 줄은 써줘야 되겠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 안 하고 그냥 우리 학교는 이래. 우리 선생님은 이래라는 판단 하에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거는 좀 얘기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탐구력 관련해서 이제 한번 보면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는가에서 이 친구 이제 수학에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아주 전형적인 이제 학생들의 지식 확장 능력 이런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제로 자료를 탐색하는 활동을 했고요.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증가 및 감소의 의미, 그래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주 일반적이죠. 네. 솔직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식의 확장을 생각을 했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했습니다. 이 친구는 경영학과 지원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쪽과 연계한 어떤 탐색 활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B는 받을 수 있다. 평타 이상은 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생명과학에서 가져왔어요. 이 학교는 문과지만 불구하고 2, 3학년에서도 과탐 과목을 하나 무조건 필수 들어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인문계열에서 과연 생명과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 솔직히. 그런데 이 친구는 나름 그래도 신경을 썼어요. 혈액형 판정 실험을 통해서 미지의 인공 혈액의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혈액형 판정의 근거를 혈액 응집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을 통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학우들의 이해를 돕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유전병을 조사했고 그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학우들의 유전병 이해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러면 혈액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끝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주목한 구체적인 성과잖아요.
발표 보고를 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아마 C 정도밖에 제가 점수를 안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 좋던 날부터 이 친구는 이게 요 말이 들었어요. 설명을 통해서 학우들에게 이해를 돕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일종의 멘토링 혹은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발표를 할 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키워드만을 가지고 그 키워드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 이해를 돕는 모습이 이 친구한테는 충분히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눈에 우리가 야 이게 구체적 성과야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거는 해석의 다양성이라 저는 보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학업 역량의 분석 사례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제가 하는 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B에서 B뿔 사이를 고민에다가 B뿔은 줬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느냐. 크게 두 가지에서 따봤어요. 동아리 활동, 행특. 동아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익혔어요. 그리고 예방수칙에 관한 의미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유해서 방역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응원 및 격려의 문구와 사파를 포함한 엽서를 제작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팝송을 소개하면서 어휘 및 관련 표현을 설명하고 노래말 속의 숨은 의미를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피켓 만들고 한 활동이겠죠. 이렇게 좀 조심하자 홍보. 근데 이 친구는 이 홍보물 제작이나 이러한 활동에 자신이 가장 강점을 갖고는 영어라고 하는 요 교과.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연계를 했다. 이 부분에서는 영어라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충분히 보여진다. 학생의 활동, 본인이 자원한 각종 봉사활동, 바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 말이 중요하죠. 학업과 교내 활동 간의 균형을 잘 지키며 학업 성취도 향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증명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이 문구가 더 와닿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거. 그러면 요 동아리 활동과 종합 의견의 내용을 저는 합산했을 때는 최소한 저는 이거는 B뿔 이상은 무조건 될 수 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A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조금 더 영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뭐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 더 연계했으면 저는 A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탐구력까지 기준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친구는 평균적으로는 제가 볼 땐 B뿔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고 원래 이 B뿔 정도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원하는 학교 라인들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동홍숙 정도를 제가 쓰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를 썼고 그 안에서 나름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이라고 하는 이 성적에서도 충분히 일반고지만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위에 있는 학교를 노렸을 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물론 최초합은 아닙니다. 그쵸. 최초합은 아니지만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요. 그리고 좋든 나쁘든 1단계에서 패스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면접은 제목이 아니에요. 면접은 우리 목인데 그 정도의 활동을 했고 그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궁금해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모든 활동을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꼭 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거기서 뭔가 정말 나만의 어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만한 내용들을 다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단 1%라도 생활기록부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정말 생활기록부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